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요일 현지 시각 24일 새벽 5시 50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타했으며 키예프는 공습의 주요 타격지로서 각국 대사관의 임시 주둔지는 모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요 공격 목표는 군사 기반 시설과 미사일 경납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74곳의 군사시설이 폭격을 당했고 군용기가 추락했으며 40명 이상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이 소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몰도바는 영공을 폐쇄하고 위협 등급을 황색으로 높였습니다. CNN은 지상에서 탱크 부대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유럽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은 EU가 러시아에 거대하고 가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와 외교 단절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 정권 거래소는 계속 폭락해 45% 이상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오전 개전 후 키예프의 라이브 방송에는 33,000명 이상이 몰려 동시 시청했습니다. 채팅방에는 충격적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자. 누구나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등 다국적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장밍항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발포한 후 하르코프에 많은 사람이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중국 유학생 자오강이 업로드한 영상에 따르면 공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미 무장경찰에 의해 폐쇄되어 통행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새벽 6시인데 공항으로 가는 길 주유소에 많은 차가 줄을 서 있었다. 현지인들이 공포에 질려 빨리 도망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중심가에 거주하는 유학생 왕 씨는 위챗을 통해 동창들에게 많은 사람이 격렬한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고 일부는 이미 지하실로 피신했다. 모두 기중품과 물품을 꾸렸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한 정보가 없어 집에서 중국 영사관의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 약 10,000명이 공황 상태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 한 장이 5만 위안 이상으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교민들을 철수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24일 오후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격리 지역인 체르노빌에서 치열한 전투 중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거하려 하기 때문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군이 목숨을 걸고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파괴되었지만 방사능 오염 확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체르노빌은 러시아에서 키예프까지의 최단 거리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주변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통제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령 도시처럼 버려져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자로 파열 사고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원자력 사고였으며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분류에서 7등급인 최고 등급으로 평가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폭발은 큰 화재를 일으키고 다량의 고에너지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는데 방출된 방사선 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400배가 넘었습니다. 이 사고는 소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을 차지하려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목숨을 바치고 있다며 이것은 유럽 전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트위트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또 다른 생태학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1986년 세계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악의 핵발전 재앙을 겪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하면 2022년에도 체르노빌 원자력 재앙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중국 군용기 9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여 대만 공군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6 전투기 8대와 클라우드8 기술 정찰기 1대로 구성된 소형 기단들이 대만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대만 군용기는 경고 조치하고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미 국방성 대변인은 중공군의 대만 인근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반석 같고 대만 해역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미국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대만 국민의 희망과 최대 이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 항공기가 침공한 지난 1월 23일 중공 군용기 39대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지만 이번 24일 교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된 민감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목요일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자 대만은 경계 수준을 높이고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라며 중공을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공 국방부 대변인 탕커페이가 대만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미국 측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보도가 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언론 신경보의 소셜미디어 계정 지평선 뉴스는 수요일 당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을 실수로 게시했다가 삭제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에 불리하거나 친서방적인 내용이 담긴 글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음 차례는 대만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푸틴은 같은 존재로 마치 쌍둥이 형제와 같다며 시진핑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보를 대만 탈환의 신호로 삼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 스톱워치를 보라. 그게 바로 시진핑이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단계는 중공이 났을 것이라며 물론 내가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